외교장관 강경화가 어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중간 선거 전에 미북 회담이 열리는 게 유력하다라고 그저께 언론들이 다 그렇게 보도했는데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새로운 제안을 미국 측에다가 사실상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빙자해서 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북한 영변 핵 시설을 영구적으로 이렇게 폐기하겠다고 북한이 이야기를 했으니 이것은 매우 큰 부분이다. 그래서 미국이 종전선언 같은 상응 조치로 화답하는 것이 앞으로 이 북한 비핵화의 진전 방향이 돼야 된다. 즉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것과 종전 빅딜을 먼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맞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북핵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던 북한의 핵 능력 파악을 뒤로 미루자는 변칙적 접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핵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북한의 핵과 ICBM 같은 거겠죠. 그러면 현재의 핵이라는 것은 뭡니까? 핵을 만들고 있는 북한의 지금 시설물을 이야기를 할 거고, 미래의 핵이라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있는 미래의 능력, 그러니까 북한의 핵 원료, 재료, 그 다음에 기술자, 이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지금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봤을 때는 이미 거기에서는 핵을 다 플루토늄이나 원심 분리기를 통한 고농축 우라늄을 다 만들고 이미 핵심 시설은 강선이나 북한 내에 다른 한 두세 개로 다 옮겨버린 쓰지 못하는 낡은 핵시설이다. 즉 고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거의 핵인데, 북한은 이게 우리가 지금 핵을 만들고 있는 너네들이 의심하는 현재의 핵이다면서 이거하고 종전선언하고 바꾸자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있죠. 미국은 비핵화의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네가 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ICBM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좌우간 핵과 미사일에 관한 모든 것을 무기, 그리고 사람, 공장, 원료 재료, 능력까지를 다 적어서 신고하는 것이 1순위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면 신고 후에 이 신고가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찰 검증을 하고, 그거 하면 신고한 것과 그 다음에 사찰 검증 결과가 맞아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폐기 절차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원샷이라고 하면서 핵 리스트만 제출해주면 제가 봤을 때 종전선언은 그냥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이 사찰 검증만 받아도 평화협정이나 미북 수교를 해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 증거로 일부의 핵만 없애라 하는 정도로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성실하게 비핵화 단계를 밟아가도 이 과정들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이걸 1, 2년에 끝내요. 애초에 CVID 이야기하면서 1년 내에 비핵화라고 말한 것부터가 미국도 트럼프와 그 똘마니 몇 명이 사기에 가담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랍니까? 2년이고 3년이고 5개월이고 좋고 시한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은 핵 리스트를 미국에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한국의 강경화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풍계리나 동창리에 불과한, 자, 풍계리는 핵실험 시설인데 이제 북한은 핵실험을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이거 그냥 놔놓으면 와서 거기에 또 시료를 채취하고 증거나 범죄 현장을 이렇게 CIS가 와서 다 뒤지면 우리의 핵 능력이 폭로될 거니 이걸 터자가 없애버리자. 그런데 없애는 김에 미국에다가 잔뜩 생색을 내서 핵실험장을 폐쇄했다라고 우리가
큰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쇼하자. 그 다음에 IC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동창리에서 이동식 발사대로 다 가는데 그냥 고정식 발사대에서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엔진 시험도 이제 끝나서 13,000km, 15,000km를 가는데 더 거기서 엔진 시험 할 것도 없다. 이것도 놔놓으면 나중에 뒤지고 어쩌고 할 거니까 이것도 터져버리자. 그 다음에 영변이 언제적부터 영변이냐? 7, 80년대부터 영변이었다. 그러니 이 영변도 이제는 그 시설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다 숨겨놓고, 영변은 여기서 만든다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쇼 역할만 했으니까 이제 저것도 미국이 와서 또 세세하게 뒤지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그냥 참관인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는 터트려 폭파시켜버리자. 그러면서 이걸 종전선언하고 바꿔먹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가장 먼저 북한을 보고 핵 리스트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낸 아이디어가 뭡니까? 너거 내면 한국이 아마 문재인도 알고 있을 거라 봐요. 북한이 절대로 완벽한 핵 리스트를 미국에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꼼수를 북한한테 가르쳐 줬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얇게 썰어서 살라미로 단계별, 부분별 핵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여러 번 내겠다고 해다. 이랬는데 미국에서 그거는 우리가 못 받겠다. 핵 리스트는 한 방에 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고, 또 순차별로 내도 그 순차별로 낸 핵 리스트를 거짓말로 내지, 그것도 또 참말로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순차별로 낼 때 핵 리스트 1번이 뭐가 되겠습니까? 영변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 아니겠어요? 영변 그거 폐기하겠다 했으니, 그래 영변 거 내봐라 하면 영변 거를 북한이 사실대로 낼 수 있겠습니까? 영변에서 생산한 플루토늄이나 영변에서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이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건데, 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북한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영변에 대한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도 1차부터 거짓말이다. 빠꾸. 이 자식들 쪼개가 낸다 해서 쪼개서 내라고 봐줬더니만 쪼개가 내는 것도 거짓말로 1번부터 써내냐? 안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것도 지금 북한이 안 내려고. 자, 영변 폐쇄하는 거하고 바꾸자. 종전선언하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북한의 김영철이가 해야 되거나, 예? 이용호가 해야 될 이야기를 왜 강경화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강경화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 강경화 걸리지 않겠습니까? 왜 이래요? 아니, 강경화는 지 스스로 지 입으로 장관 취임할 때 전략 핵과 전술핵의 차이도 잘 모른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핵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북한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냥 영어 잘하는 얼굴 마담이잖아요. 그런데 왜 강경화가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하면서 지가 북한을 대신해서 협상 제안을 갖다가 하느냐는 겁니다. 자, 시켜서 했겠지요. 자, 그러면서 미국도 이런 융통성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이 핵심인데, 이걸 갖다가 뒤로 미루면 이 한국의 외교장관이 북한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비판밖에 더 받겠느냐, 지금 그런 비판을 지금 한 겁니다. 자, 미국이 북핵 특별대사를 비건을 임명을 해서 오스트리아에서 회의를 하게 하죠. 빈 회의. 지금 뉴욕 채널과 빈 채널을 이렇게 두 개를 열고, 왜 오스트리아에서 그걸 하게 하겠습니까? IAEA, 그러니까 국핵 사찰 기구가 어디에 있어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빈에서 회의하는 팀은 딴 거는 다 떠나서 핵 리스트에 대한 사찰 검증을 하는 것을 전담 회의하도록 분리시켜서 맡긴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해왔고,
강경화는 북한을 대변하는, 즉 사찰 검증 리스트 제출 등을 안 하겠다라는 걸 사실상 한국 외교장관이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북한하고 상의 안 되고 강경화가 지 혼자서 생각해서 이야기했거나 문재인이 혼자 생각한 걸 갖고 강경화시켜서 발표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오늘 당장 조선중앙통신 성명이 나와가지고 남한하고는 거래를 안 하고 지금 14선은 뭐 기념한다고 가 있는 노무현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해찬, 조명균은 다 쫓아내버리겠다고 아침부터 밥 안 준다, 빵 빼라 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북한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북한에서 지금 그렇게 미국에다가 직접 던지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속을 드러내는 거니까 한국을 시켜서 던지는데 간을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처럼 정의용이가 미국에 볼턴을 만나서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왜 강경화가 나섰을까요? 볼턴이 나 이제 그런 거 전달 안 한다. 자, 서훈이가 또 다른 채널을 열어가지고 CIA나 했어야 될 건데 그쪽에서도 나 이제 그런 거 전달 안 한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하고 폼페이오 외에 미국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전달하면서 할 관료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없어요? 이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중에 큰 화근이 되겠는데 내가 공직 해먹는 거 얼마 해먹을 거라고 이런 화근을 갖다가 내가 가담해서 같이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라인이라고는 폼페이오 하나 남았으니 폼페이오 파트너가 누굽니까? 어쨌든 형식적으로 한국의 직위상의 파트너는 강경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훈이나 정의용이가 미국에 전달할래 해도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전달하려니 그쪽에서는 뭐 말도 나 못 들었다고 기식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강경화가 폼페이오 만나서 하려니 그것도 또 여의치 않으니 미국 언론 불러다가 인터뷰 해가지고 이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도 찝찝했는지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핵리스트 검증을 두고 결론 없는 논쟁이 계속 많이 벌어지고 부시 때 2008년에 세부적인 검증 작업을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협상이 깨졌으니 다른 접근을 하고 싶다. 참 역관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래서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4일 한 강경화의 브리핑에서는 핵 신고와 검증은 IAEA나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서 통상적으로 구축된 절차 아니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과거 다른 나라 비핵화 과정과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다른 것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가지고 있는 불신이라는 부분 때문에 다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불신이요. 어딘들 없겠습니까? 비핵화 과정에서는 핵 가진 나라를 누구도 믿지 않고 완전히 없었을 때만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함으로 신뢰할 만한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는 비핵화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영변 원자로 폐쇄를 믿어주고 무조건 종전선언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강경화는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다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뭔가 하면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상응 조치가 뭐겠어요? 대북 제재 해제, 그 다음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또 뭐겠어요? 미북 수교,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놓고 북한하고 한 개씩 바꿔야지 북한 보고 그럼 미국이 줄 수 있는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핵신고부터 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핵리스트를 언젠가는 봐야 하지만 기가 찹니다. 행동과 상응 조치로 미북 간의 신뢰가 생기면 그런 순간이 빨리 올 거다. 이제 한국 정권이 나서서 북한의 핵 리스트는 뭐 언젠가 나중에 한참 뒤에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을 세워놨다가 앉혀주면 눕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핵 시한을 없앴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자성자박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북한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쇼만 해주면 트럼프는 저거 뭐 주장을 하겠지만 내심으로는 받아주겠다. 이렇게 확신을 하죠. 그러니까 비핵화 하겠다라고 계속 쇼만 하고 또 핵실험이나 ICBM만 안 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고물 같은 거 하나 터뜨리고 이런 쇼만 하면 미국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계속 따라올 거다. 지금 이 수준까지 내려간 겁니다. 북한의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요. 자, 외교수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충격이다. 비핵화의 출발점이 핵신고인데 어떻게 그것도 없이 로드맵을 만드냐. 자, 미국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거냐 하는 부분에서 검증을 미루자는 제안이 미국과도 협의된 내용이냐라는 질문에 자, 여기서 검증을 미루자라는 말이 직접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느냐 하면 핵신고를 안 하겠다라는 거는 핵신고는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믿습니까? 검증을 곧바로 수반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신고를 나중에 하겠다면서 뒤로 빼는 거죠. 도둑놈이 니하고 내하고 신뢰가 생기면 도둑질 안 할 거니까 니하고 내하고 먼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한 잔 먹자. 그리고 네가 나한테 도둑질 안 하고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선물을 돈을 좀 줘봐라. 그럼 내가 도둑질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도둑놈의 이야기를 한국의 외교장관이라는 여자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검증을 미룬다는 부분이 미국과도 협의가 된 거냐 하니 강경화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미국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국 정권이요. 진짜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의 탑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하늘을 오를 만큼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무슨 지금 북한이 핵리스트를 미루는 걸 미국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이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 놈들입니다. 미친 놈들이죠. 지금까지 비핵화 하자 해놓고 그래 비핵화의 첫 단계인 핵신고를 나중에 해라고? 네 하고 싶을 때 해라고? 정말 웃기고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존 볼턴 안보보좌관 같은 강경파들은 종전선언이 북중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구실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러면서도 미군의 동아시아 주둔을 오랫동안 불평해온 트럼프는 그런 요구에 개의치 않고 종전선언을 서명하려고도 한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 지금 한국 정권이 종전선언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하고 폼페이오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나머지는 다 나는 못한다고 나자빠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핵신고를 미루고 종전선언에 동의하면 CVID는 물 건너 가버린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핵신고 검증도 없이 영변의 핵시설만 파괴하면 북한이 그동안에 핵을 만들어 온 범죄 현장이 다 사라지면서 핵무기의 규모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영원히 너가 우리가 핵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게 함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비핵화를 너네들이 핵무기 몇 개인지를 모르는데 비핵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스스로의 의문에 빠져들면서 아이 포기하자고 손 틀게 만들겠다. 이게 북한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 북한 놈들이 종전선언 이후에 딴소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절반입니다. 자, 종전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남북이 막 해갈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개성연락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철도 도로 연결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전선언까지 해주면 아마 휴전선이 다 열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유엔사 물러가라고 이제 한국의 수십만의 종북들이 총 걸기해서 미군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고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전시작전권 넘겨받아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팽택기지요. 양키 고음 될 겁니다. 전쟁 끝났는데 너네들 왜 한국에 주둔하느냐. 자, 그 뒤는 종북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거절하면 폼페이오가 7일날 북한에 갔을 때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7일날 교착 상태에 빠질까봐 당황한 문 정권이 북한을 대신해서 이걸 던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리스트 신고는 검증인데, 검증의 1단계죠. 자, 그게 된 다음에 사찰 검증이 들어가니까 이게 검증의 2단계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제출하는 것은 검증이라는 이 수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클래스에. 근데 북한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영변을 하나 터뜨려 버리겠다. 왜? 우리가 여기서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저놈들이 검증 사찰 무슨 리스트 제출하기 전에 범죄 현장을 불을 싸질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증거 인멸하는데 요거 갖고도 또 바꿔먹자. 이게 얼마나 도둑놈들입니까? 예? 범죄 현장에서 몇 건의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실토하고 그거를 갖다가 조사를 받아야 될 놈들이 비핵화하겠다면서 이 현장을 폭파시키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데 우리한테 보상 뭐 내놓을래? 종전선언 해라. 대북제재 해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각의 한국 신문들은 강경화가 이렇게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폼페이오가 움직였냐, 미국이 과거와 다른 접근 방법을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북한의 단계적 이런 이 접근에 미국이 수용하는 것이냐, 또 폼페이오가 시안이 없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설하는 지금 언론도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고요. 정부가 지금 내놓은 이런 이 가짜 바꿔먹기가 비핵화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라는 지금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간 선거 전에 미북 정상이 만난다는 게 이루어지는 게 썩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루 전에는 중간 선거 전에 미북 정상이 만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한장수 너 중간 선거 전에 절대 못 만난다면서 왜 너 뻥치냐. 근데 청와대는 또 하루 만에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전에 조기 성사가 되겠다고 하다가 하루 뒤에 이렇게 후퇴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청와대가 자락을 깔아서 그런 쪽으로 그냥 얼렁뚱땅 몰고 가려고 바람잡이의 지금 역할을 시종일관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미국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으니까 지금 강경화를 시켜서 이걸 폼페이오한테 던져놓고 지금 반응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미국이 이걸 받으면 미국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폼페이오 방북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